안녕하세요. 보더라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 인물 이연서 씨의 가족 탈북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갑 689회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각색되었으며 방송 영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2013년 여름이었어요. 중국 어느 지방 도시로 가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죠. 그냥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논밭, 작은 마을, 지나가는 트럭들. 동생은 제 옆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말이 없었죠.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바랐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버스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왜 저기에 검문소가? 무슨 일이래? 아, 요즘 검문이 많아졌다니까. 불법 체류자 단속한대.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빨리 뛰어서 소리가 안 들릴 정도였죠. 동생아, 동생아 봐. 누나, 저거, 쉿,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버스 문이 열렸어요. 군인 2명이 올라탔죠. 한 명은 키가 컸고 한 명은 표정이 없었어요. 기계처럼요. 신분증 검사합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죠. 가짜 신분증이었거든요. 돈 주고 산 그냥 종이 한 장이었어요. 누나, 우리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군인이 한 발, 또 한 발.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신분증. 네, 여기 있습니다. 이름? 왕펑입니다. 목적지는 친척 집에 갑니다. 다음. 제 차례가 다가왔어요. 3줄 앞. 2줄. 1줄. 신분증. 네. 여기요. 이름? 리메이입니다. 어디 가는 거야? 사촌 만나러 가요.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2초? 3초? 영혼처럼 느껴졌죠. 다음. 손에 신분증이 쥐어졌을 때 저는 숨을 쉬었어요.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잠깐. 제가 아니었어요. 동생이었죠. 네. 일어나 봐. 신분증 내봐.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소리도 시간도 모든 게요. 이거 위조 아니야? 아,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이거 색깔이 이상한데? 어디 봐.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해야 하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죠. 야, 너 어디서 왔어? 산둥성이요. 산둥성? 사투리가 이상한데? 저 원래 말을 잘 못해서. 뭐? 그때였어요. 제가 가방을 뒤적였죠. 카메라가 있었어요. 여행 오면서 풍경 찍으려고 가져온 거였는데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었어요. 렌즈를 통해 보이는 군인들, 긴장한 승객들, 떨고 있는 동생. 찰칵. 셔터 소리가 버스 안에 울렸어요. 순간 모두가 저를 봤어요. 뭐야? 지금 뭐 한 거야? 군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발소리가 정말 무서웠어요. 너 지금 사진 찍었어? 네. 찍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진 찍는 게 불법인 거 몰라. 목소리가 커졌어요. 버스 안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죠. 저는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아니면 미쳐서? 몰랐어요. 삭제하면 되잖아요. 뭐? 사진이요. 지울게요. 지금 바로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카메라를 조작했어요. 사진을 찾아서
딜리트 버튼을 눌렀죠. 봐요. 지웠어요. 없어요. 군인이 카메라를 뺏어 들었어요.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다음부터 조심해. 네, 죄송해요. 카메라를 돌려받았어요. 군인이 돌아섰죠. 검사 끝났다. 출발해. 네. 버스 문이 닫혔어요. 엔진이 다시 돌아갔고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젖어 있었죠.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요. 누나. 응. 우리. 살았어. 응. 살았어. 창밖으로 검문소가 멀어졌어요. 군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아직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옆 좌석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애들아, 잘했어. 네. 용감했어. 정말로.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죠.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엄마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누나. 응? 나 무서워. 나도. 그래도 괜찮을까? 모르겠어. 근데 해야 돼. 엄마 데려와야 하잖아. 응. 동생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는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밤이 깊어졌어요. 버스 안 사람들은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군인의 얼굴이 보였거든요. 신분증. 이거 위조 아니야? 불법인 거 몰라. 그 목소리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버스가 휴게소에 섰어요. 30분 쉬었다 갑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저도 동생을 깨웠죠. 일어나. 화장실 가자. 응. 휴게소는 낡았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바닥은 더러웠죠. 화장실에서 나와서 저는 세면대에 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 검게 그을린 피부, 충혈된 눈. 이게 나구나. 옆에서 동생도 얼굴을 씻고 있었어요. 누나,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돼? 곧 끝나. 조금만 더. 엄마가 보고 싶어. 나도. 휴게소 편의점에서 물을 샀어요. 그리고 빵 2개.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죠? 북한에서 보던 그 별들과 똑같았어요. 누나, 저기. 응? 북극성이야. 엄마가 알려줬던 거. 그래. 엄마는 어렸을 때 우리에게 말했었죠.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봐라. 그게 너희를 집으로 데려다 줄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집은 어디일까요? 북한? 중국? 아니면 아직 가보지 못한 곳? 버스에 다시 올랐어요. 엔진이 돌아가고 우리는 다시 출발했죠. 이번엔 검문소가 없었어요. 1시간, 2시간. 계속 달렸죠. 해가 떴어요. 붉은 해가 지평선에서 올라왔어요. 누나, 저기 봐. 뭔데? 도시야. 저기 큰 도시. 멀리 빌딩들이 보였어요. 우리가 가려는 곳이었죠. 드디어. 응. 드디어. 하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일렀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버스가 시내로 들어섰어요. 사람들이 많았죠.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들. 다음 정류장입니다. 종점입니다. 버스가 멈췄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우리도 가방을 들었어요. 무거웠어요.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는 가방이었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렸어요.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때렸죠. 누나, 이제 어떻게 해? 일단 중개인한테 연락해야 돼.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냈어요. 거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공중전화를 찾아서 동전을 넣었어요.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저 리메이입니다. 아, 왔어? 어디야? 버스 터미널이요. 거기서 10분만 기다려. 내가 사람 보낼게. 네. 전화가 끊겼어요. 우리는 터미널 구석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기다렸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누나 안 오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 30분이 지났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리메이. 네. 나 따라와. 그 남자는 앞서 걸었어요. 우리는 그를 따라갔죠. 좁은 골목, 낡은 건물, 녹슨 철문. 여기야. 철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두컴컴한 계단을 올라갔죠. 3층에서 멈췄어요.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문이 열렸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테이블 하나, 그게 다였죠. 그리고 거기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앉아. 우리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여권 만들려면 돈이 더 필요해. 얼마요? 2,000위안. 그렇게나요? 싫으면 말고. 동생이 제 옷깃을 잡았어요. 불안한 눈빛으로요. 알겠어요. 드릴게요. 가방에서 돈을 꺼냈어요. 우리가 가진 거의 전부였죠. 여자는 돈을 세더니 서랍에 넣었어요. 사진 찍어. 여기서요? 응. 저기 벽에서. 우리는 벽에 섰어요. 여자가 카메라를 들었죠. 똑바로 봐. 찰칵. 찰칵. 됐어. 3일 후에 다시 와. 네.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죠. 누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모르겠어. 믿는 수밖에. 그날부터 우리는 그 도시에 숨어 살았어요. 작은 여관방을 빌려서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죠. 3일이 지났어요. 우리는 다시 그 건물로 갔어요. 여권 나왔어. 여자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우리는 열어봤죠. 가짜 여권. 우리 사진이 붙어 있지만 이름은 달랐어요. 이제 넌 장외야. 그리고 넌 장민. 네. 잘 가. 우리는 여권을 품에 넣고 나왔어요. 누나, 이제 정말 가는 거야? 응. 이제 국경을 넘어야 해. 무섭다. 나도 무서워. 근데 해야 돼. 그날 밤 우리는 또 다른 버스에 올랐어요. 이번엔 남쪽으로 가는 버스였죠.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버스에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내일은? 모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주름진 손, 따뜻한 미소. 엄마,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국경의 공기는 낯설었어요. 냄새가 달랐고 사람들의 말도 달랐어요. 나는 라오스어 한마디도 몰랐죠. 하지만 가족을 찾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공항은 작았어요. 낡은 천장, 깜빡이는 형광등, 녹슨 환풍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녔죠. 저는 가방을 꼭 쥐고 출구로 향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엄마가 여기 있을까? 정말? 택시를 탔어요. 운전기사는 라오스 말로 뭔가 물었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죠. 호텔, 호텔 가요. 저는 손짓으로 설명했어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택시는 비포장도로를 달렸어요. 먼지가 일었고 창밖으로 야자수가 보였어요. 낯선 땅, 낯선 하늘. 호텔에 도착했어요. 작은 건물이었죠. 2층짜리 페인트가 벗겨진. 저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앉았죠. 그리고 전화를 꺼냈어요.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고, 여보세요? 저, 리메이예요. 라오스 도착했어요. 아, 왔어? 어디야? 시내 호텔이요. 지금 엄마 어디 있어요? 그게, 소식이 끊겼어. 뭐라고요? 경찰한테 잡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감옥인지 모르겠어. 라오스 감옥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봐야지.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벽을 쳐다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내로 나갔어요. 버스 터미널 근처에 경찰서가 있었어요. 낡은 건물, 녹슨 철문.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한국에서 왔어요. 가족을 찾고 있어요. 문이 열렸어요. 경찰관이 나왔죠. 뭐, 가족? 네. 제 엄마랑 동생들이 여기 감옥에 있을 것 같아서요. 감옥? 여기 감옥 없어. 저기 가봐. 그는 손으로 멀리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곳으로 갔어요. 30분을 걸었죠. 땀이 흘렀어요. 햇빛이 뜨거웠거든요. 또 다른 건물. 철창이 보였어요. 감옥이었죠.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가족을 찾고 있어요. 북한에서 온. 북한? 여기 북한 사람 없어. 정말요?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안 돼. 문이 닫혔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감옥을 찾아다녔어요. 시내의 모든 감옥을 하나씩. 혹시 이 사진 속 사람들을 본 적 있나요? 저는 엄마와 동생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죠. 몰라. 없어. 여기 없는데?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작은 가게에 들어갔어요. 물을 사려고. 주인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너 여행자야? 아니요. 가족 찾고 있어요. 가족? 어디서 왔는데? 북한이요. 근데 여기서 감옥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앙남타 알아? 루앙남타요? 거기 국제 감옥 있어. 북쪽 사람들 많이 있어. 정말요? 응. 버스 타고 3시간. 저는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바로 버스 터미널로 향했죠. 루앙남타행 버스는 오후 2시에 출발했어요.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버스가 출발했어요. 흔들리는 길. 창밖으로 논밭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소가 풀을 뜯고 3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루앙남타 도착했어요. 버스가 멈췄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내렸죠. 작은 마을이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거리는 조용했죠. 저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감옥이 어디예요? 그 사람이 손으로 가리켰어요. 저길 따라가. 저는 걸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죠. 그리고 멀리 회색 건물이 보였어요. 철창이 쳐진 감옥이었어요.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가방이 무거웠지만 상관없었어요. 엄마가
엄마가 저기 있을지도 몰라. 감옥 문 앞에 도착했어요. 숨이 가빴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경비가 나왔어요. 저, 가족을 찾고 있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여기 있나요? 북한? 잠깐만. 경비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어요. 문이 다시 열렸어요. 있어. 3명. 3명? 응. 여자 2, 남자 1. 저는 손을 떨며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경비가 사진을 봤어요. 맞는 것 같은데? 들어와 봐. 저는 감옥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웠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죠.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철창이 양쪽에 있었고 안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기 경비가 가리켰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철창 너머로 엄마가 보였어요. 엄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엄마는 저를 봤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저를 쳐다봤죠. 그리고 손등을 꼬집었어요. 1번, 2번, 엄마의 입이 움직였어요. 진짜 내 딸이야? 엄마. 저는 철창으로 뛰어갔어요. 엄마도 달려왔어요. 슬리퍼가 벗겨졌지만 상관없었죠. 우리는 철창 사이로 손을 맞잡았어요. 현서야, 현서야. 엄마. 엄마는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냥 손만 꽉 쥐었어요. 나는 내가 한국 갔다고 들었어. 우리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왔구나. 엄마, 제가 데려갈게요. 꼭 데려갈게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기다려요. 옆에서 동생들도 다가왔어요. 누나, 오빠. 우리는 철창 사이로 서로를 만졌어요. 손, 얼굴, 머리카락. 얼마나 그랬을까요? 경비가 말했어요. 이제 나가야 돼. 시간 끝났어.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안 돼. 나가. 저는 엄마의 손을 놓았어요. 하지만 눈은 떼지 못했죠. 내일 다시 올게요. 꼭 올게요. 응.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밤이었어요. 별이 많았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민국으로 갔어요. 회색 건물 라오스 국기가 걸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뒤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뭐하러 왔어? 저 감옥에 있는 제 가족을 풀어주실 수 있나요? 가족? 누구? 엄마랑 동생들이요. 북한에서 왔는데. 북한? 불법 입국자네. 네. 근데 이제 한국으로 가려고요. 제발 풀어주세요. 풀어주기는. 돈 있어? 돈. 얼마요? 한 사람에 $1,000. 저는 계산을 했어요. 엄마, 동생 둘. $3,000. 저는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모을게요. 그럼 돈 가지고 와. 그때 얘기하자. 저는 이민국을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3,000. 어떻게 모으지? 저는 매일 이민국에 갔어요. 아침마다 마당에 앉아서 기다렸죠. 오늘은 얼마 갖고 왔어? 이민국장이 물었어요. 저는 주머니를 뒤져 현금을 꺼냈어요. 이게 전부예요. $50. 그래도 밥값은 남겨야죠. 그는 웃었어요. 그래도 내가 밥은 먹으려나 보네. 네. 굶으면 죽잖아요. 하. 그래. 그럼 내일 또 와. 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그 마당의 그림자였어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떠났어요. 이민국 직원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오늘도 왔네? 네. 돈 모았어? 아직이요.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힘내. 어느 날 이민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아, 네. 너 정말 매일 오네. 네. 가족을 데려가야 해서요. 그래도 돈이 없으면 안 돼. 알지? 네. 알아요.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와. 그때까지 돈 모아. 알았지?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민국을 나왔어요. 하늘이 파랬어요. 한 달. 한 달 안에 돈을 모아야 해. 저는 시내를 걸어 다녔어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라오스어를 못하니까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았죠. 며칠 뒤 저는 작은 커피숍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를 꺼내서 적었죠. 파이브 피플, 니드머니, 프리즌, 영어로 적었어요. 누가 볼까 싶어서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해? 그때였어요. 아, 유어 트래블러.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어였어요. 고개를 들자 키 큰 외국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2미터는 돼 보였죠. 금발의 파란 눈. 저는 당황했어요. I'm not. 그는 제 노트를 봤어요. What's this? 저는 노트를 가렸어요. Nothing. 그는 앉았어요. 제 맞은편에 You need help?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 Five people need money. 프리즌. 저는 손바닥에 메모를 내밀었어요. 그는 잠시 읽었어요. 프리즌? Your family? Yes. My mom. My brothers.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How much?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숫자를 보여줬죠. 3,000. 3,000 달러스? Yes. 그는 턱을 만졌어요.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I will help you.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와? I will help. Don't worry. Why? 그는 웃었어요. Because it's rising. 그날 오후 그 남자는 저와 함께 이민국으로 갔어요. 이민국장이 저를 봤어요. 오늘도 왔네? 근데 저 사람은 누구야? My friend. He will help. 남자가 말했어요. 유창한 영어로. 이민국장과 남자가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그리고 오케이. 머니 퍼스트. 남자가 카드를 꺼냈어요. 서류에 사인을 했죠. 3,000 달러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땡큐. 땡큐 so much. It's okay. 일주일 후 저는 감옥으로 갔어요. 이민국장과 함께. 서류가 준비됐어요. 석방 서류. 엄마와 동생들이 철창에서 나왔어요. 현서야. 엄마. 우리는 포옹했어요. 밖에서 철창 없이. 고마워. 고마워. 엄마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동생들도.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땡큐. Really.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그는 손을 흔들었어요. You are brave. Very brave. Take care of your family. Yes. I will. What's your name? 딕스트라. 딕스트라. I will remember.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어요. 좁았지만 행복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현서야. 네.
너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넌 우리 구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또 났죠. 이제 한국 가요. 응, 가자.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북극성이 반짝이고 있었죠. 라오스, 감옥 문이 열리던 날.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비거, 녹슨 철문이 소리를 냈죠. 저는 엄마와 동생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한 발, 두 발, 햇빛이 쏟아졌어요. 눈이 부셨죠. 저는 눈을 가렸어요. 현서야, 엄마가 멈췄어요. 왜요? 하늘, 하늘 좀 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한 달 동안 땅만 봤어요. 철창 너머로 보이는 시멘트 바닥. 그게 전부였죠. 그날 처음으로 하늘을 봤어요. 라오스의 하늘은 그렇게 예뻤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늘이 이렇게 넓었나? 이렇게 파랬나? 엄마도 울고 있었어요. 동생들도.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봤어요. 아무 말 없이 이민국장이 다가왔어요. 이제 가도 돼. 조심해서 가.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손을 흔들었어요. 딕스트라 씨에게도 인사해. 좋은 사람이야. 네. 꼭 그럴게요. 우리는 감옥을 떠났어요. 뒤돌아보니 철문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 안에 있던 우리, 이제는 밖에 있는 우리.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를 구한 건 돈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뭐라고? 동생이 물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방콕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했거든요.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버스는 오후에 출발했어요. 우리는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엄마가 창가에, 제가 가운데, 동생들이 옆에.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창밖으로 라오스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논밭, 야자수, 작은 마을들. 엄마가 창문에 손을 댔어요. 현서야. 네. 고마워.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니까. 엄마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 없었으면. 우리.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방콕까지는 6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죠. 그냥 창밖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밤이 됐을 때 버스가 휴게소에 섰어요. 30분 쉬어요. 사람들이 내렸어요. 우리도 내렸죠. 휴게소는 밝았어요.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죠. 초췌한 얼굴,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되고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저는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기분 좋았죠. 밖으로 나왔을 때 엄마와 동생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간식을 먹으면서 저도 앉았어요. 맛있어? 응. 누나도 먹어. 동생이 과자를 건넸어요.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죠. 달았어요. 너무 달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했어요. 창밖은 어두웠고 별이 보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방콕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렸을 때 도시의 소음이 저를 덮쳤어요.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목소리, 공사 소리. 우리는 택시를 탔어요. 공항으로.
공항은 컸어요. 사람이 정말 많았죠. 저는 체크인을 하고 짐을 맡겼어요. 우리는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비행기는 오후에 출발했어요. 인천행.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엄마가 옆에, 동생들이 뒤에.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리고 떴어요. 창밖으로 방콕이 작아졌어요. 건물들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이 가까워지고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현서야, 우리 진짜 가는 거야? 네. 한국 가요. 엄마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물도 흘렀죠. 비행기는 4시간을 날았어요. 저는 거의 자지 못했어요. 긴장됐거든요. 한국. 내가 먼저 간 그곳. 이제 가족도 함께 가는. 승무원이 방송을 했어요. 잠시 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내려앉았어요. 덜컹.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죠.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짐을 챙기고 비행기 밖으로 나갔죠. 인천공항. 깨끗하고 넓고 밝았어요. 저는 엄마를 봤어요. 어때요? 엄마는 두리번거렸어요. 여기가 한국이야? 네. 와. 우리는 입국장으로 갔어요. 줄이 길었죠.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탈북자 신분 확인서.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과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 공항 밖은 추웠어요. 겨울이었거든요. 저는 코트를 여몄어요. 엄마도 동생들도. 버스를 탔어요. 서울로 가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죠. 높은 빌딩들, 밝은 간판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엄마가 창문에 얼굴을 붙였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네. 신기하다. 저는 웃었어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하나원에 도착했어요.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우리는 3개월을 거기서 보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생활 방식을 배우고. 처음엔 어려웠어요.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말투도 달랐고, 음식도 달랐고, 사람들도 달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어요. 3개월 후 우리는 하나원을 나왔어요. 정부에서 제공한 아파트로 이사했죠.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2개, 거실 하나. 하지만 우리 집이었어요. 첫날 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현서야. 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저는 엄마를 봤어요. 하나씩이요. 천천히. 제가 일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일? 무슨 일? 편의점이요. 아르바이트. 그래도 되겠어? 네. 괜찮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힘들었어요. 서서 일하고, 손님 응대하고, 물건 정리하고. 하지만 돈을 벌었어요. 월급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울었어요. 내 돈, 내가 번 돈.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줬어요. 엄마, 이거요. 뭐야? 월급이요. 생활비로 쓰세요. 엄마가 돈을 보더니 울었어요. 현서야, 고생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낮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밤에는 일을 했어요. 검정고시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지원했죠.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받았고요. 대학 첫날, 저는 강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엔 또래 학생들이 있었죠.
교수님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영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저는 책을 펼쳤어요. 어려웠어요. 알파벳은 알지만 단어를 모르고 문법도 모르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집에서, 버스에서 단어장을 만들었어요. 하루에 50개씩 외웠죠. 한 학기가 지났어요.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이 학기가 지났을 때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저는 지하철에 앉아 있었어요. 영어책을 읽으면서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단단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내 이름으로 살기로 했어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맞이, 누군가의 망명자가 아니라 이연서로 메모장에 적었어요. 나는 말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 그들, 딕스트라 같은 사람들, 저를 도와준 사람들.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영어로 간단한 에세이를 쓸 수 있게 됐어요.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갔어요. 주제는 자유였어요. 저는 무대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죠. 떨렸어요. 손이 목소리가. 하지만 시작했어요. 자유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자유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에서의 삶, 탈북, 중국, 라오스, 그리고 딕스트라. 그를 만났을 때 그 외국인이 그랬죠. 나는 너를 돕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돕는 거야.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발표가 끝났을 때 청중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심사위원이 다가왔어요. 좋은 발표였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1등을 했어요. 상장을 받았을 때 저는 울었어요. 이게 진짜 나인가? 이게 정말 내가 한 건가?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보여줬어요. 엄마, 저 1등 했어요. 엄마가 상장을 보더니 웃었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뭐가 멀어? 넌 이미 충분해.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공부하고, 더 연습하고, 4년째 되던 해, 저는 작은 강연을 하게 됐어요. 대학교에서. 주제는 탈북자의 삶이었죠. 저는 준비했어요. 원고를 쓰고 연습하고. 강연 당일, 강의실은 가득 찼어요. 학생들, 교수님들, 기자들. 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서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숨김없이. 버스에서의 검문, 카메라 셔터 소리, 라오스 감옥, 딕스트라의 손길.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죠. 강연이 끝났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엄마를 철창 너머로 봤을 때요. 손을 잡을 수 있었지만 안을 수는 없었죠.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딕스트라를 다시 만나는 거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대로, 영어로.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학교, 단체, 교회.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반복해서. 왜냐하면 누군가는 들어야 하니까.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 5년이 지났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탈북자 지원 단체. 매일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도왔어요. 어느 날 사무실로 이메일 한 통이 왔어요. 발신자, 호주 방송사. 제목, 우리가 그를 찾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메일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연서 씨. 저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딕스트라를 찾았습니다. 그는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저는 손이 떨렸어요. 예, 참여하겠습니다.